시작할게요. 자, 유형 20번입니다. 네. 얼른 오세요. 얼른 하세요. 뭐야, 날 조롱하는 건가? 야, 이쁘기만 하고 비싼 쪼꼬미도 왜 사온 거야? 이거요? 이쁘지 않아요. 인정. 난 좀 못생긴 거 이야기 많이 해줬어. 감성. 감성? 찬아. 한개요. 네가 도라에몽이야? 자, 유형 20번입니다. 뻥이야? 꿀떡. 얘들아, 유명해야지. 얘가 0보다 작다랑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오직 몇 개? 한 개. 조건이 달린 부등식이네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을 좀 천천히 하시고 인수분해 할 거는 좀 하고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x-2랑 x-5의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 부등식을 풀어보니까 2일 때 0이고 5일 때 0이고 아래로 플롯이네요. 0보다 작으니까 어때? 이 범위가 0보다 작은 거야 되겠지. 그래서 위에 분식을 풀면 x는 2부터 어디까지? 5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a랑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a라는 건 a랑 1을 곱한 걸 테니까.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1이 있으니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x-a랑 x-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얘도 그리시면 1일 때랑 a일 때거나 혹은 얘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a일 때나 1일 때 이거 근데 범위가 있나요? 없네. 그치? 두 개를 다 풀어주셔야 돼요. a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a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둘 다 풀어주시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a가 보면 0보다 1보다는 크거나 a가 아니죠.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얘랑 겹치는 게 해가 되는 거지. 근데 얘랑 얘는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니까 얘는 탈락. 그래서 뭘 고르시면 돼? 얘를 고르시면 돼. 아니 얘야 얘랑 2부터 5가 겹치는 게 생겨요? 그럼 해가 없는 거잖아. 문제는 해가 몇 개여야 된대. 문제 안 봤지? 문제 빨리 봐. 하나 해야 된다잖아. 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해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빼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테니까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만약에 둘 다 가능하다면 둘 다 풀어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입니다. A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둘을 다 푸셔야 돼요. 귀찮지만. 그래서 그다음에 얘네 둘을 가지고 푼데 얘는 수직선을 그릴게요. 수직선을 그려서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얘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이건 내려가기 전에 정수가 몇 개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2는 포함이 안 되니까 뭐야? 딱 3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럼 당연히 3은 어디 있어야 되겠어? 여기 안에 3이 있어야 될 거고 4는 바깥으로 나가야 될 거고 끝났네요. A는 누구랑 누구 사이? 일단 3이랑 4 사이에 있으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드모를 써도 쓰면 되나 안 되나 드모를 쓸지 말지를 정해야 되겠지. 그럼 A가 만약에 3이라면 이걸 잠깐 지울게요. 여기가 3으로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안에 3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오케이. 만약에 A가 4라면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4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 모두 있어 이 안에 4도 들어가 있게 되겠지. 그럼 종수가 한 개가 아닌 거니까 얘는 탈락. 그래서 A는 3부터 어디까지? 4까지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A도 심지어 정수야? A가 정수라고 하면 3이 되겠네. 3.
들고 오세요. 자, 유형 21번이고요. 여기 별표 치웁니다. 유형 21번은 중요해요. 아, 제일 짜증나지만 중요합니다. 2차 분식의 선생님은 제일 좀 짠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별표 잘 쳐주시고요. 잠깐만. 그러면은 DT를 이 상태로 넣어야 돼? 맞아요. DT를 여기 배운거 볼거 아니에요? 이거 보는 거야. 이거 배우는 거. 가능해? 아니 너네 거 어려웠어? 한글은 안 봤죠 아직. 아니 방금 배울 때 이해가 안 됐냐? 나 2차 부동식 그냥 정신 맞는데. 아니 유형 19번 쉽지 않았어. 19번은 되게 쉽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외울 것도 없고. 네? 19월 19고 8분이었다? 야 그랬어. 선생님 그거 오늘 시험범위 봐요. 이것도 시험범위인가? 아, 이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요 지금 저희가 살짝 지금 이 상태로 수요를 가리는 거죠? 그쵸? 알아. 쌤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요? 아니 조금 더 나갈 거야. 유형이 끝인데 또 나가요? 다음 단어. 그냥 왜냐면 생활해봐. 이 상태에서 멈추면 다음 시험도 또 그날 배우고 그날 해야 되니까 하루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오늘이야. 알겠지? 오늘 좀 땡겨서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는 조금 질문을 좀 받아들면서 할게요. 알겠지? 오늘 시험까지 어차피 오늘 시험 좀 빡셀 거라서 그냥 진도를 안 하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좀 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꼭 풀어서 알아. 너네 시험 점수 좀 낮을 수 있는 건 선생님이 감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리포트에 어느 정도 반영해서 써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 근해 분리입니다. 근해 분리도 이거 실근해 보호랑 비슷한 뉘앙스의 내용인데 이 근해 분리도 그냥 근해 분리 하고 외우시면 문제 적용을 못 해요. 됐니?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어떤 뉘앙스로 나오냐면 아까는 두 근해 그냥 플러스냐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보호만 나왔다면 근해 분리는 두 근이 모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숫자입니다. 여기 말하는 알파는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뭐 크다 뭐 혹은 뭐 알파보다 뭐 작다 두 근 사이에 뭐 알파가 있다 등등 이런 뉘앙스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근해 분리라고 불러요. 됐니? 근데 얘네들을 풀려면 이것도 외워서 그냥 할 건데 얘네들을 풀려면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를 좀 그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 그래프 그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간단하게 그려져요. 네, 쓱 그리고 끝낼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첫 번째는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판별식 봅니다. 판별식을 본다는 건 공통사항이니까 함께 외우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서로 다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해결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F 알파인데 이 알파가 여기 있는 이 숫자예요. 여기 뭐보다 커요, 뭐보다 작아요 할 때 숫자를 대입한 값 있지? 이 대입한 값에 부호 찾기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은 추계 방정식의 위치를 볼 거예요. 심플하게 보면 판별식, 대입한 값, 축 이렇게 세 개를 본다고 외우실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일단 쓰세요. 그래도 쓰시라고 외우실 거라니까. 알겠니? 말씀드리지만 개념 설명 드리고 그다음에 설명도 다 하고 이해도 되게 만들어 드려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 풀 때 못 풀어요. 그러니까 외우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니? 차라리 외워놓고 나중에 그래서 그걸 내가 썼구나 이렇게 가시는 게 어떻다.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알겠니? 아까 근해
최근에 그거와 더불어서 잘 외워놓으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시험 문제 하나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은. 자, 이거 진짜 어떻게 써먹을 건지는 870번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일단 3번 합의 방정식의 위치예요. 축의 방정식이요. 아, 네네. 제도 써드릴게요.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하기 때문에 2차 함수 내용이에요. 2차 함수를 풀자는 얘기고 축의 방정식, 그 꼭지점에 무슨 좌표? x좌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870번이고 x제곱 마이너스 2배 kx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답니다. 체크. 이런 뉘앙스에서 쓴 거예요. 1보다 커요. 그 아래 잠깐 보시면은 870번 보시면 한 근이 여기 871번에 그 암산을 할 수 있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의 근이라고 하면은 x는 뭐야? 1이랑 아니다. 마이너스 1이랑 x는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한 근이 얘랑 얘 사이에 있어요 라는 얘기인 거야, 됐니? 그리고 872번은 두 근이 모두 3보다 뭐해? 작아요. 이렇게 누구보다 커요, 작아요 이런 뉘앙스 있죠? 이런 거 나오면 근의 분리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문제를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이거 써야 되는구나 약간 외워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되게 헷갈리시고 막상 문제를 봐도 그래서 뭘 하라는 거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방정식을 풀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풀리지가 않을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워서 풀 거다. 근데 여기서 두 근은 모두 뭐 하다는 거예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뭐 하다? 크다. 됐어?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 있을 때 근의 분리 써야 된다는 얘기. 지금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했죠. 근데 뭐 어떻게 그려요 하실 수 있는데 얘를 잠깐 fx는 이라고 해서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x축이랑 만나서 모르잖아요, 그죠? 빨리 그리세요. 오케이? 그 두 근이면 당연히 0이 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겠지. 얘가 한 근이고 요 위치가 또 다른 한 근이 나올 거예요. 아니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있어. 뭐 부등식을 풀어보자. 그니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라 x 플러스 1이 여기다 작다가 되겠지? 이걸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마이너스 1대랑 4일 때 곱하면 앞으로 플러스하게 그릴 거 아니야. 얘가 두 근 아니야? 맞는 거죠? 두 근. 그러니까 얘도 뭘 풀면 방정식에 두 근이 있으니까 두 근이 있을 거 아니야, 알파랑 베타라고. 그지? 그럼 그 근이 있는 지점은 얘랑 왜 아니겠냐 이거지. 여기 보라고 근이라고 이게 자꾸 근인지가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뭐야 문제 푸실 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얘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이 뭐야? 4랑 마이너스 1이잖아. 그게 x축이랑 닿는 부분이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기 내용이. 됐어? 그래서 부등식이 하나 방정식이 하나 같다 이런 얘기가 그 다음부터 술술술술 나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근이는데 근을 모르잖아요. 그치? 그냥 그리라고 그냥. 그리고 근이 알파랑 베타라 치자 이거. 그럼 알파랑 베타로 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일단. 오케이? 그럼 이게 근의 위치인 거 아니야? 근의 위치. 인정? 근데 얘네들이 1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잖아. 그럼 1은 어디 있어야겠니? 1은 여기 있어야겠지.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셔야 된다. 근데 그리는데 이게 냉정히 말아. 얘가 이걸 못 그리니? 여러분 이거 못 그려요? 괜찮죠? 두 근인데 모르니까 그냥 얘를 그는 알파 얘는 베타 이렇게 쓰는 거 어렵나요? 안 어렵습니다. 하세요. 알겠죠? 대신에 그 다음이면 문제를 읽고 해결하셔야 되겠죠. 두 근이 1보다 크다고 하면 여기다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이 1보다 작다고 하면 1이 여기가 될 거고 됐니? 그거는 문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된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그리는 건 연습을 하시고 위치에 맞춰서 숫자 쓰는 것만 하라 이거지. 됐니 여기까지? 연습하세요. 내가 말했죠. 거의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냥 여기는. 그리고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한테 부등식 설명이나 2차 함수 설명을 드릴 때 자꾸 그 x축이랑 만나는 지점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강조해서 해드렸어요. 됐니? 왜냐면 그게 방정식부터 함수, 지금 현재 부등식까지 계속 오고 있는 얘기거든. 됐니? 됐습니까?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뭐 볼 거라면 판별식 볼 거라고 써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죠. 그냥 부분이니까. 일단은 다 쓰고 계산은 나중에 할 겁니다. 됐어요? 두 번째. 저기 F 알파라는 건 별거 없어요. 여기 대입하는 숫자가 여기 1이잖아. 여기 있는 숫자는 여기 1이잖아. 그렇지? 그래프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1이 위치가 이렇다면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이 좌표를 우리는 1,F 1이라고 부르죠. x가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x에다 뭐 넣으면 돼? 1을 넣으면 y좌표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1,F1이에요. 얘가 0이죠. 0보다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죠? 그러면 0보다 뭐 하다고 쓰면 되는 거야? 0보다 크다라고 쓰시면 돼요. 됐니? 아래에 있으면 0보다 작아요라고 쓰시면 돼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는 뭘 그려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쓰지는 마세요. 만약에 1이 여기 있다면 지울 거니까 쓰지 마세요. 1이 여기 있다면은 이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1,F1이 되는 거겠지. 그럼 F1이 0보다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럼 0보다 작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지워버릴 거고요. 됐니? 이렇게 됐냐?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추계 방정식인데 이 추계라는 게 여러분들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몇 토막을 내는 애, 단토막으로 내는 얘를 축이라고 부르죠. 이 축이 지금 1보다 어디 계세요? 오른쪽 계신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추계 방정식 보여서 그게 1보다 뭐하다? 크다 겁니다. 자, 요거 계산을 위해서 몇 가지만 조금 더 추가해서 써드릴게요. 여기 특이점이 있어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데 F 알파가 음수가 나오게 되면 사실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일단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죠. 근데 어딘가 음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가 음수라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언젠가가. 그럼 0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가 음수면 0은 위에 있어야겠죠. 그럼 0이 x, y는 0이라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럼 0이 되는 때, 즉 그는 몇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두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었죠. 그럼 안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것도 아까 두근의 곱이 음수일 때 판별식을 안 보는 것과 같은 특이점이니까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 찾는 게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 추가로 필기를 해드리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추계 방정식은 꼭지점에 무슨 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꼭지점 x좌표가 추계 방정식이에요. 꼭지점이 1,3이라고 치자. 아래로 볼록하지 않겠니? 그럼 x가 1일 때 좌우가 대칭일 거 아니야. 꼭지점 x좌표가 축이에요. 됐니? 그럼 꼭지점 x좌표를 빠르게 찾는 방법. 추계 방정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로 좀 빨리 찾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 시간도 없고 식도 지저분해집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추계 방정식은 좀 빨리 찾기 식 써서 외우세요. 이것도 외우시면 편해요. 여러분들 편하라고 외우는 겁니다. 아니면 뭘 만들면 돼? 꼭지점의 x좌표를 찾으려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되는데 그게 좀 귀찮거든. 됐어?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야 항상 만들어야겠지만 됐어? 만들어봤으면 알겠지만 귀찮잖아, 그렇지? 축은 좀 빨리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x는 추계 방정식 하나씩 해볼게요. 그러면 자,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 쓸 거고요. b는 마이너스 k라고 할 거고요. 그럼 b 제곱하면 마이너스 k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쓸 거 없고 c는 4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k 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하시면 k 플러스 2와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이니까 그림 그려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2랑 2랑 0일 때고 아래로 볼록하겠죠? 0보다 뭐 할 때 찾으니? 클 때 찾으니까 이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니?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k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F1이 0보다 작다. 이거는 크다. 이거는 그냥 풀면 돼요. 여기다 1을 넣으세요. 1. 그게 F1이에요. 그럼 F1은 1 빼기 2K 더하기 4. 이게 1을 넣은 거죠. 이게 0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크면 된다고요. 그래서 2K가 5보다 작으면 되고요. K는 2분의 5보다 작으면 돼요. 이게 지금 F1이 0보다 크다를 푼 거고요. 마지막 추계방정 형식은 X는 이 A인데 A가 1이잖아. 그럼 이 A는 2분의 됐어요? 마이너스 B가 뭐예요? 마이너스 2K가 B죠. 이게 추계방정식이 빨리빨리 계산하시는 게 좋다 이거고 약분하고 다약분하시면 추계방정식이 K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추계방정식이 1보다 어느 위치에 있어야 돼요? 큰 위치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K가 1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곳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네, 수직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답니다. 그럼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K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여기가 되겠지. 그렇죠? 네. 2보다는 작아, 2분의 5보다는 작아요가 답이 되겠습니다. 압니다. 어려워요. 이해로 푸시려면 힘들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한 대로 1번, 2번, 3번 목록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겁니다. 됐어요? 이걸 하나하나 왜 이걸 쓰지, 왜 저걸 쓰지 하시면서 외우시면 아마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네.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거기 유형 21번에 뭐 개념을 보시면 알겠지만 판별식 보고 FP 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2A분의 B를 본다라는 개념은 다 똑같기 때문에 외우실 때 그냥 판별식, 대입한 값, 축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쓸 건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 다 쓰셨나요? 지워도 됐겠죠? 네,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포기하시면 요런 거 포기하시면 나중에 고2 때도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쓱 하고 다 잘 되기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계속 해보셔야죠. 계속. 오케이? 무난하게 될 때까지 그냥 해보시면 돼요. 공부는 별거 없습니다. 안 된다? 될 때까지 해보시면 되는데 미안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으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알겠어? 자, 넘어갑니다. 871번이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풀 건지 가이드만 좀 잡아드릴게요. 자, 얘는 2차 방정식의 한 근만이 2차 방정식 x는 1거 아까 내가 글 찾아놨었죠? x는 근이 뭐야? 마이너스 1이다. x는 2라는 거네. 그치? 그러면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일단 그려 모르니까. 그리고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인 거예요. 되니? 근데 둘 근 중에서 한 근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랑 2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거지. 여기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실 일은 판별식인데 판별식은 당연히 얘랑 얘가 두 근 사이에 있으니까 둘이 같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긴 하는데 안 중요합니다. 없앨 거예요. 이거 안 볼 거예요. 왜 안 보는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 그냥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다르다는 말만 없으면. 두 번째는 자, 이 그래프로 선생님이 y는 fx라 치자 이건 거야. 그 식이에요. 식을 fx는 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보다 어디에 있어요? 좌표가 위에 있죠. 그래서 f-1은 0보다 큰 거야. 이거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2는 0보다 어때요? 아래에 계시죠? 그래서 f2는 음수인 거예요. 됐니?
근데 문제는 야 봐봐. 얘 지금 현재 아래로 플롯한 걸 예쁜 거지. 근데 2를 넣으면 음수라네. 여기가 음수가 나온다는 거네. 그럼 0은 위에 있어야 되겠죠? y는 0. 그럼 x축이랑 만나는 점 반드시 몇 개 발생? 2개 발생.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판별식 안 볼 거예요 어차피. 이해가? 아싸 하고 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되게 중요하진 않으나 그냥 설명을 드린 거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축의 방정식인데 축이 얘들아 얘는 좀 애매해. 축이 가운데 점인데 이 가운데가 꼭 2보다 클 수도 있고요. 2보다 뭐 할 수 있어? 작아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축의 위치 우리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안 볼 거예요. 모르는. 결론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근데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고 2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1번 조건은 3번 조건은 어차피 똑같아요. 안 볼 거 맞니? 그러면 두 번째 조건만 뭐야? 아 f-1이 거꾸로 음수고 맞아요? f2가 양수인 걸 풀란 얘기도 되는 거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거 어차피 부호가 어떻다 봐야 되는 메인이야. 부호가 어때요? 좀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냥 계산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잖아. 얘도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럼 이걸 왜 계산해? 이걸 왜 계산해? 얘든 상관이 없는 게 그러면 f-1이랑 f2는 곱하면 그냥 음수라는 걸로 한 번에 풀면 되잖아. 통합 버전. 그래서 얘는 읽으면 계산할 게 이거 하나밖에 안 넣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능숙해지면 사실 계산을 할 게 되게 없어요. 사실은 1번이 더 짜증나는 거야. 아까 처음 했던 거 있죠? 그게 사실은 제일 짜증나요. 왜? 할 게 많거든. 판별식도 다 해야 되죠. 대입한 것도 다 봐야 되죠. 축도 다 계산해야 돼요. 그게 오히려 좀 귀찮아. 개념 자체는 쉽지만. 근데 요런 애들은 어떻다?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면 계산할 게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계산이 쉽다라고 안내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871번의 결론은 뭐야? 얘 계산하다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시면 어렵겠죠. 조금 이건 외우시기는 좀 힘들고. 왜냐면 형태가 너무 많아서 외우기로 풀기 좀 힘들고 이게 정확히 다 외우셔야 돼요. 판별식, 대입, 곱 됐어? 축. 자 하나 더 갑시다. 872번입니다. 자 거기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 플러스 2는 0을 두 근이 모두 3보다 뭐하다? 모두 3보다 작대요. 그럼 선생님이 얘를 fx라고 놓고 그리자는 얘기인 거야. 근데 역시나 근은 모르니까 그냥 이게 알파 베타라고 그릴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는 얘네들이 다 3보다 뭐하대요? 그럼 3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 알파 베타가 되는 거냐. 뭐야? 이거 그리는 연습 좀 하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야? 이 그래프가 fx거든. 그럼 봐봐요. 얘는 3일 때는 그래프가 0보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계신 거 보이세요? 그럼 좀 이따 씁시다.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없어요. 두 분이네, 그치?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그건 아까 풀어주세요, 집에서. 두 번째, 3보다 크다. 뭐보다 크다, 작다 기준이 3이지? 그럼 3을 대입한 값은 0보다 어디 있다고요? 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다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안타깝네요. 음수인 건 없으니까 판별식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축은 여기 알파랑 베타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축의 방정식은 3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겠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3보다 작다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등식 3개 풀어서 겹치는 거 찾으시면 돼요. 손 많이 가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좀 짜증난다고 했던 겁니다. 이해를 하면서 풀고자 한다면 식을 먼저 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설명했을 때 그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단연차 해봤는데 이걸 글을 다 하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됐니? 자 거기 873번인데요.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계산 얘가 진짜 역대급 쉽습니다. 다 쓰신 거 맞아요? 아니 모르겠으면 쓰시라니까요. 괜찮아요. 소소해서 풀 건데 라고 내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풀기 전에. 고집을 부려버리시면 거기서 고집 부리시면 되게 좀 따라오기 힘드실 겁니다. 됐어요? 내가 이거 한두 명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주문한 거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좀 따라오세요. 알겠죠? 그냥 야 나랑 다항식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해봤잖니. 내가 엔간한 거 니들한테 안 보여주니? 그렇게 나오는 거? 난 지금까지 다 보여주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거기는 그런 게 유리한 단원들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그러면서 풀어야 되는 게 맞는 단원들이고. 알겠니? 내 취향은 원래는 다 개념 설명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하고 좀 풀리고 싶어. 나도. 근데 얘가 좀 그래. 얘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회차 진행해 주셔야 되고 집중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됐어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귀찮지만 얘는 뭐라는 거야? 외우라는 거야 일단. 외워서 하나하나 진행을 하다 보면 아 이게 그러려면 이래야 되는구나 하고 뒤에 늦게 좀 깨달음이 오실 거라는 거니까 조금 납득이 어려우시더라도 따라오세요. 알겠죠? 오케이? 안 그러실 거면 집에서 좀 연습을 많이 해오시던가요. 네. 여기 됐나? 자 마지막 반 하나 더 하고 정가작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시험은 870번이 나오니까 870번 어떻게 풀었는지 좀 외워보세요. 알겠니? 자 873번입니다. 바로 그래프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몇 번을 풀어야 되냐면 2번을 풀어야 되는데 네, 근데 생각을 잠깐만 봐봐. 이게 아래로 볼록이다 치자. 첫 번째는 이게 귀찮게. 네, A가 양수다라고 먼저 보고 풀게요. A가 양수 아래로 볼록이겠지. 그러면 첫 번째 알파라는 근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대? 마이너스랑 0 사이에 있대. 두 번째 베타라는 근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대? 2랑 3 사이에 계시네요. 그런 거예요. 다시 아래로 볼록 근은 알파 문제를 읽으세요. 첫 번째 근은 마이너스랑 0 사이에 있대요. 그냥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답답한 경우는 뭐냐면 이해를 못한다는 걸 빙자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네 라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 되니? 아니 100이 한 번에 안 차면 50까지 채우고 다음 60 채우고 70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예 안 그리시는 분들은 그냥 안 채우겠다는 거야. 계속 0이야. 그럼 답은 0이지? 열심히 해봐야 10밖에 안 찰 거라고. 됐니? 그 다음 열심히 해봐야 20밖에 안 차. 근데 여러분들은 100이 아니니까 또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제로야 계속.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 설명 들으면 100부터 쑥 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날 까먹었냐 안 까먹었냐의 싸움이겠지만 됐어요? 여기는 그렇게 처음부터 한 번에 쭉 하고 올라갈 만한 유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난이도가 제일 높은 곳이라고. 나중에 심심하시면 수능 특강을 가셔서 이게 EBS를 가셔서 수능 특강 가서 문제풀이하는 걸 보세요. 한번 심심하시면 고등학교 3학년 거 버전이 딱 제일 좋을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는데 한 번에 쑥 하고 계산하는 게 케이스는 없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고 이거 하는 형식으로 항상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랑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에 적응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 쓰시는 분들은. 자꾸 모르는 걸 핑자해서 그냥 놀지 마세요. 알겠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리는 거 했죠? 여기까지.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이 그래프에 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0보다 큰 데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F-1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으면 0보다 작다는 거예요. F1은 F0은 음수고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으면 0보다 작죠? F2는 음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넣으면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서 아싸 할 만한 대목들이 있어요. 뭐야? R을 보는데 음수잖아.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버리시면 돼요. 여기 F2가 0이잖아. 0보다 작잖아. 그치? 아까 말했잖아요. R을 풀어가는데 음수가 있어. 여기가 음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0은 위에 있다고. 그럼 만남점 무조건 2개야.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다고. 같은 얘기 지금 한 4번 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빼면 되니까 아예 여기다 안 쓴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능숙해지시면 이렇게 바로 풀게 된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축은요. 축은 0이랑 2 사이에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차피 몰라요. 축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럼 니들이 풀 건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럼 거기 10도 이미 다 있고 그럼 거기다 0 넣는 게 어려울 리도 없고 마이너스를 넣는 게 어려울 리도 없고 2를 넣는 게 어려울 리는 당연히 없겠지요. 무슨 말인지 가셨습니까? 자, 근데 하나만 더. 문제는 A가 무슨 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음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쫄 필요 없어. 느낌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는 위로 불러오길 거 아니니?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3 이런 느낌이겠지? 그럼 얘는 음수로 바뀌었어요. 얘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그다음 얘는 양수로 바뀌었어. 그지? 0 넣으면 양수잖아요. F2가 양수로 바뀌고 F3이 음수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결론은 얘네 둘 부호가 반대로 전환되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따로 풀지 마시고 편하게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거는 무슨 수? 음수 이렇게 한 번에 풀어버리라 이건 거야. 됐니? 얘랑 얘랑 두 번 풀지 마시고 됐니? 얘네 둘 곱한 건 무슨 수? 음수 이렇게 해서 몇 번 계산하는 거야? 그냥 두 번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어려워요. 이런 걸 안 해봤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됐니?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안 그려보셨기 때문에 이런 게 처음 가르치기는 좀 힘듭니다. 선생님 이해해요. 나도 이해하고 나도 힘들어. 너네만 힘든 거 아니야 이거. 알겠니?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서는 뭘 했으면 좋겠다는 거냐면 외우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전에 말씀드렸죠. 선생님 여러분들 겨울의 목표는 내가 10들을 다 외웠으면 하는 게 일단 1차 목표입니다. 다른 거 별로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식 외우시고요. 조립제곱식 외우시고요. 뭐 예를 들면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복소수 연산 공식 외우시고 이 정도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쓰는 줄 알고 이런 거 됐니? 그 정도만 해주시면 3월부터 진행을 할 때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3월 들어갔는데 그게 되냐 안 되냐로 이제 반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고 결정하는 건 그겁니다. 3월에 이제 뭐야? 공식은 안 외워도 되겠구나. 그럼 다른 거 해야지 하는 반과 그 다음에 3월에 다시 한 번씩을 더 외워야 되겠구나 하는 반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그런 의미로 보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분반 테스트는 2월 15일 정도쯤에 한 번 또 볼 겁니다. 그래서 2월 15일 정도쯤에 분반 테스트를 보고요. 선생님 명확하게 나오면 다시 공지는 해드릴 텐데 대대로 분반 테스트는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재 기준으로 하자면 2차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가 시험 범위가 범위는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됐니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유형 21번, 19번 좀 어려운 애들이니까 어려운 거 선생님들 이해하니까 오늘은 뭘 해서 일단은 외워놓는 거 좀 하자. 되겠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질문 받으면서 조금 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는 조금 더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자, 페이지 넘어가서요. 정과 좌표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평면좌표고요. 자, 이제 요 단원으로 들어오면서 내용이 또 온도가 좀 달라져요. 이전까지는 계산의 영역이라면 여기서부터는 도형이에요. 단원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평면좌표,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직선, 그 다음에 원, 뭐 이런 애들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도형을 배우는 단원이고요. 도형을 배우는 단원이가 당연히 그림은 필수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림을 그때그때 좀 그려서 해석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평면좌표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AB 거리는 얼마죠? 어떻게 계산했어요? 2에서 네? 네? 3에서 1을 빼야죠. 네. 미안해. 2에서랑 1 이상한 수로 들렸어요. 3에서 1을 빼시면 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3이나 1 같은 건 위치를 아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 있게 되면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래요. 그러면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x2에서 x1을 빼면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x1이랑 x2가 누가 큰지는 그림은 있으니까 괜찮지만 없으면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뭘 해야 되냐? 절대값을 씌우시면 돼요. 그러면 잘못 빼더라도 어때? 올바른 부호를 갖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이걸 좌표로 가지고 올게요. 여기가 2고요. 자, 이게 2,3이라는 점과 4,6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거리는 일단 뭐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선 그리셔야 되겠죠? 요 선의 길이 구하라는 거야. 아니? 대각선이다 보니까 길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직각선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4 빼기 2죠. 이거 알아요. 근데 4 빼기라고 쓸 겁니다. 식을 쓰기 위해서. 얘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3 빼기 아니고 6 빼기 3이 되겠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무슨 공식 쓰면 돼? 피타고라스의 정의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 빼기 2를 제곱한 거랑 그 다음에 6 빼기 3을 제곱한 걸 더해서 루트 씌우시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쓰여지면서 대각선 길이가 나오겠지. 이게 괜찮나요?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거리를 구하시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공식화할 겁니다. 4랑 2를 뺀데 4랑 2는 무슨 좌표죠? X좌표죠. 그래서 앞으로 외울 때는 X좌표 두 개를 모여서 빼서 제곱하고 외울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6 빼기 3이죠? 이건 무슨 좌표예요? Y좌표 둘이죠. 그래서 Y좌표 둘을 모여서 빼서 제곱이라고 외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약간 공식화 하시면 x1, y1에서 x2, y2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 루트 써주시고요. 아까 어떻게 외우라고요? x좌표끼리 모여서 빼서 제곱이라고 했지? 한글로 외우세요. 왜냐면 이게 x2-x1의 제곱 이렇게 외우면 일단 길고요. 그 다음에 대입이 좀 어려우십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는 뭐라고 썼듯이 y좌표 두 개를 뺀 거잖아. 그치? 그리고 뭐 한 겁니까? 제곱한 거죠? 그래서 y좌표 둘을 모여서 빼서 제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가끔 이런 걸 물어보는 똑똑한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x1에서 x2를 빼면 안 되나요? 돼요. 제곱을 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1 빼기 3을 제곱하나 3 빼기 1을 제곱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게 빼시면 돼요. 알겠니? 자, 페이지 넘어가서요. 아니, 저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910번? 네, 910번. A라는 점은 2,-1이고 B라는 점은 3,5랍니다. 그래서 A, B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공식은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루트 됐니? 자, X좌표끼리 모여서 빼서 빼면 얼마야? 1이지. 제곱하세요. 1이에요. Y좌표끼리 빼면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겠죠? 상관없어요. 왜? 제곱하면 36이거든요. 끝났습니다. 루트 30. 7이에요. 빨리빨리 쓰시는 연습하세요. 알겠죠? 계산이 굼뜨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되니? 넘어갈게. 그러면 진짜로 이거 가지고 한참 놀 겁니다. 이거 한참 놀아요. 922번이고요. 자, A라는 점은 4,A고요. B라는 점은 A,4랍니다. 근데 이제 A, B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이 5루트 2라는 거야. 그럼 이거 구해야겠지, 거리를. 오케이? 자, X좌표끼리 뭐하라고? 빼라고. 그러면 4-A인데 나는 그냥 A-4라고 쓰는 게 좋다. 계산이 편하잖아. 상관이 없어서 가능한 일인 거예요. 됐니? 선생님, 저는 4-A로 할래요. 난 좋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집에 가서 4-A로 풀어서 똑같다는 거 확인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어때? 믿고 쓸 거 아니야. 그러면 계산도 해보면 알겠지만 4-A보다는 뭐가 전개가 편해? A-4를 제곱하는 것이 편하거든. 자,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빼시면요. 얘 역시 A-4의 제곱이 됩니다. 그게 5루트인데 5루트이면 루트 하나로 집어넣으면 이게 루트 50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는 거야? 50이라는 거야. 오, 이건 거저 먹으라는 겁니다. 전개하실 필요가 없어요. A-4의 제곱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얼마라는 겁니까? 50이라는 얘기죠. 약분해 주시면요.
a-4의 제곱이 25라는 얘기죠. 그러면 a-4는 뭐일 수도 있어요. 5일 수도 있고 a-4는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바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는 9가 될 수도 있고요.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a가 0보다 뭐하다고 했으니까? 크다고 했으니까 답은 9. 말씀드렸지만 꼼꼼히 문제를 계속 읽으면서 개념 활용 따라오세요. 알겠죠? 어떻게 눈이 계속 여기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문제 계속 보면서 따라오셔야죠. 됐니? 자, 지우고 공식만 옆에다가 다시 한번 쓰고 풀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복습해요. 자, 우리 오늘 이거 하나 배운 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고 얘기하는 건데 거꾸로 안 해오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x2 x2 x1 이게 a고 이게 b라고 칩시다. 그러면 ab의 길이는 루트 외울 때 x2 x1이 아니라 x좌표끼리 뭐해서 빼서 제곱 y2 y1보다는 y좌표끼리 빼서 제곱 이렇게 외우셔야 계산이 뚝딱 이루어진다. 됐니? 자, 넘어가서 926번입니다. 자, a라는 점은 1,3이고요. b라는 점은 5,-1이래요.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래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a, b인데 이 a, b는 그냥 a, b가 아니라 다음 문제를 읽어보시면 어디 위에 계시됩니까? y는 2x-7 위에 있답니다. 됐어요?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고민이 아니라 대입을 하셔야죠. 됐어요? 이건 이제 고민의 주제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좌표가 여기 위에 있다.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야. 됐니? 그래서 나는 b 대신에 뭘 쓰시면 b 대신에 2a-7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문제의 문자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두 줄인가 빨리 읽으세요. 눈으로 쑥 따라가 보시면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같은 거리라는 거야. 되니? 같은 거리 줄 치시고 거리 구하고 거리 구하는 게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같다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건 AP의 길이랑 거리랑 BP의 거리랑 어떻다? 같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미리 생각하면 편한데요. AP 거리를 구하면 루트가 반드시 붙죠. BP도 거리 구하는 시간에 루트가 있겠죠. 물론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거는 뭘 하고 계산하면 좀 더 편하겠어요? 제곱을 하고 계산하면 좀 편하죠. 루트가 없어질 테니까. 맨날 제곱하고 푸시면 안 돼. 원래 루트가 있는 게 맞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AP의 제곱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라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저렇게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렇게 외우시면 아 이게 x1 이게 x2 그래서 뭐 얘에서 얘 빼서 제곱 이러고 있을 거라고. 됐니?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니? 그치? 얘기했지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좀 심플하게 하자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AP의 거리는 자 x좌표끼리 빼세요. A에서 1 빼면 A-1이죠. 제곱하시면 됩니다.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이 되고요. 자 y좌표끼리도 빼세요. 빼면은 2A-10이 됩니다. 그래서 빼서 제곱. B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그럼 A에서 5 빼서 제곱하면 되겠네. 자, 근데 y좌표끼리 빼는데 빼기는 플러스가 되다 보니 2a-6이 되는 거라서 빼서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게 연습을 조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지금 선생님이 입으로 좀 빨리 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됐니? 근데 이런 거를 나랑 할 때 안 하다가 집에서 막 x1 이러고 또 대입하다가 이제 또 다음날 오면 또 다른 거 하고 있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수업할 때 들으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자, 계산하겠습니다. 여기 a제곱이 나오고 여기 쓰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4a제곱 마이너스 40a 플러스 100은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 지울 거고요.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34a 넘어가면 플러스 34a 그러면 마이너스 6a가 남고요. 마이너스 8a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100이랑 36이랑 지우면 마이너스 64가 되겠고요. 25랑 1이랑 지우고 나면 20
4만 남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0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5. 아, B도 더해야 되네. A는 5, B는 B식 여기 있죠? 여기다가 5를 넣으시면 B는 얼마? 3. 어려운 계산은 없어요. 계산은 선생님이 좀 빨리 한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종이로 푸시면 아마 선생님 정도 속도가 나올 거라고 믿어요. 이거를 이렇게 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기정 이제 쓰시지 말라는 의미로 한번 쫙 하고 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자 넘어가서 930번입니다. 아 참고로 숙제는 원래 교과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도 숙제에 원래 포함이 되는데 아니 오늘 배운 데까지 숙제로 그냥 드릴게요. 알겠죠? 대신에 내일은 질문을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할게. 불성실하신 분들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뭐 손도 안 댔을 거고 성실하게 숙제를 잘해오신 분들은 열심히 푸는 거 아니야? 그치? 뭐 그거는 금요일날 숙제로까지 밀어드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해오되 뭐 조금 바쁘다 하면 다른 거 먼저 풀어오세요. 알겠죠? 네. 됐어요? 금요일이 다음 주 금요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번 주 금요일에 숙제 주말까지 해서 하는 숙제. 그러니까 조사무사 여기는 어차피 다 알겠어? 어차피 오늘 아니면 내일 하고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하는 숙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조금 더 많이 냈다거나 좀 더 덜 냈다거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수업이 우리는 내일 또 해야잖아. 이어서 또. 자 930번입니다. 자 삼각형 점 A랑 B랑 C랑 주고요. 이거 무슨 삼각형이니 하고 물어봤어요. 됐니? 그럼 띵킹을 해보자. 삼각형이 뭔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예요? 길이를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건지 아니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 건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시면 돼요? A, B 길이 구하시면 되고요, B, C 길이 구하시면 되고요, C, A 길이 구하시면 됩니다. 됐니? 선생님 여기서 그래서 하자. 자, A, B 길이 구할 거고요. 그럼 좌표를 좀 써놔야겠네요. 4,2 0,-4. 자, A, B 길이 구할 거고요. 여기는 조금 천천히 해드릴 테니 다시 한번 식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 빨리 할 겁니다. 됐어요? 자, 공식은 어떻게 외우라고요? X좌표 두 개를 뭐해? 빼, 제곱. 됐어? A, B는 빼 얼마야? 4지. 제곱하면 한 명만 대답하는 거야. 이게 4예요, 4인데. 따라서 하라고. 내가 막 하고 쓸 때 뭔지 못 알아듣는 사람 있으면 지금 하라고. 알겠니?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중요했다고. 혹시나 놓치신 분 있으면. 알겠니? 다시. Y좌표도 뭐야? 빼면 되겠죠? 빼면 얼마야? 6이죠. 제곱하면 쓰면 돼요 이거. 아까부터 계속 이 짓 하고 있었던 거니까 눈으로 숫자 따라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얘는 루트 얼마가 되는 거야? 52. 루트 52. 내보내지는 않을게요. 여기는 주고 할게. 그 다음은 BC. 자,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건 다음 시간에 연습해서 이걸 BC를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얘랑 얘랑 빼니까 마이너스 2죠. 제곱하니까 얼마? 4. 바로 숫자로. 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네요 또. 그치? 제곱하니까 얼마? 4. 그래서 루트 CA의 길이는 루트 X좌표 길이 빼니까 6이죠? 3 제곱하니까 36. Y좌표 길이 빼니까 또 4네요. 제곱하니까 16. 얘도 또 루트 52. 얘랑 얘랑 길이가 같죠? 2등변 삼각형. 더하기 빼기니까 집에서 더하기 빼기 연습 잘 해서 오시고요. 자, 934번으로 가봅시다. 자, 얘들아, 그러면 934번에 요거 그냥 눈으로 잠깐 보고 오자. 문제 지르식은 없어. 자, 선생님이 x, y에서 2,-1까지 거리 구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너네는 식을 어떻게 쓰면 돼? 루트 x좌표끼리 뭐해? 빼서 제곱하면 되는 거 맞아요?
y좌표끼리 뭐해? 빼는데 빼기 하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플러스로 바뀌어서 제곱이네. 그럼 내가 이걸 거꾸로 이걸 지워버리고 거꾸로 얘를 뭐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디에서? x, y에서 어디까지 거리? 2,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된 거야. 그래서 2, 마이너스 1까지 거리 구할래 라는 식으로 역으로 읽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너네가 이걸 가지고 저렇게 계산했을 거 아니야? 그럼 저 식을 보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쓰세요. 이게 거기 여러분들 문제의 쌤이 일부러 샘플을 그걸로 만들었는데 934번의 두 번째 루트에 있는 애가 얘야. 문제를 보셔야죠. 3, 4의 두 번째 있는 루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 거기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바꿉시다.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써도 되죠. 어차피 x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x, y에서 어디까지 거리? 0, 0까지 거리로 읽으실 수도 있어야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납득이 가셨으면 약간의 해석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문제님이 뭘 물어보셨냐면 문제는 그냥 얘랑 더해서 무슨 값 구하래? 소를 구하래.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둘 다 루트 안에 있는 애들인데 이걸 식을 어떻게 합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최소를 구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냥 계산으로는 얘는. 됐니? 뭐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애들이라서.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얘만 있으면 구할 수 있죠. 얘만 있으면 이거 0 되고 0 되는 게 최소겠지 전체가. 그치? 근데 이게 뭐야? 합쳐져 있잖아. 얘는 0이 되면 얘는 0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숫자가 막 들쑥날쑥하면서 우리가 정확한 최소를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 이런 겁니다. 어떻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자는 거죠. 얘는 x, y에서 0, 0까지 거리죠. 얘는 x, y에서 2, 마이너스 1까지 거리죠. 그걸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0, 0이고요. x, y는 어딘지 모르느냐 막 그릴게요. 됐니? 그래서 이 거리랑 됐어요? 그 다음에 x, y에서 2,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거리랑이면 이렇게 거리를 구하라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 더한 거에 최소를 구하라는 거지. 근데 이건 생긴 것부터 잘못됐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게 꼽혀가는데 이게 어떻게 최소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이마트를 가는데 됐어요? 굳이 저기 동백역을 지나가는 게 최단거리인가요? 아니죠, 그죠? 여기서 이마트 바로 가는 게 최단거리 아니야? 이게 그거잖아. 여기서 동백역 가고 싶은 건데 결국은 돌아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최단거리가 아닌 거죠. 이거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 마지막이네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 x, y는 어차피 아는 애야, 모르는 애야. 모르는 애가 내비두시고 이렇게 연결하세요. 이게 최소야. 그리고 x, y는 그럼 어디 있으면 되겠어? 여기 어딘가에 살고 있으면 되겠죠. 이랬을 때 0부터 여기까지 거리 더한 거랑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더한 거랑 밑에 괜찮니? 그거에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랑 따로따로 더할 필요 없죠. 어떻게 더하면 돼요? 한 번에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결론 얘네 둘의 합의 모는 최소는 0,0에서 어디까지 거리예요? 2, 마이너스 1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는 분야에서 그림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루트. 자, 아까 했던 거죠? x좌표끼리 뺄게요. 얼마야? 2죠. 제곱하면 얼마죠? 4죠. y좌표끼리 뺄게요. 마이너스 1이죠. 제곱하니까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답은 루트 5라고 해서 계산은 되게 쉬워요. 근데 뭐 하시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읽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서부터 진도를 좀 뺄게요. 금요일까지만 딱 진도를 좀 빠듯하게 나가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보다 더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문 많이 받아드릴게요. 고생했어요.